이제 여러분과 제게 조금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주택자금 공제예요.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기본적으로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해 주고요. 그리고 청약저축, 납입금의 40%를 또 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내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줍니다. 이걸 통틀어서 주택자금 공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주택자금 공제 중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부터 살펴볼게요. 주택마련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뜻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과거에 가입했던 분들은 청약저축이라고 불리고요. 이제 2010년대 이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께서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만능통장이다라고 불리는 게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에요. 그럼 이 통장은 어떻게 공제를 해주느냐? 이 통장은요, 원래는 청약저축이었는데 청약저축 가입할 때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세대원들도 가입할 수 있게 해주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게 해주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맞는 통장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걸 가입하고 나면요, 매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씩 주택청약을 위해서 돈을 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내는 돈에 대해서 소득을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정부가 주택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미리미리 내 집 마련을 하라는 차원에서 저렇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분들에게는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얼마까지? 연간 한도 240만 원까지 주게 됩니다. 연간 한도 240만 원. 그럼 240만 원까지 세금을 빼주겠다는 얘기니까 240만 원까지 내려면 매월 얼마씩은 최소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만 원씩 내야 된다는 얘기죠. 20만 원씩. 만약에 10만 원씩 냈다, 5만 원씩 냈다. 물론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득공제 받을 때 한도만큼 다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다만 어떤 분들만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느냐?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 연말정산하는 마지막 날인 12월 30일 현재 내가 무주택, 주택이 없고요. 저는 세대주입니다. 라는 분들은 이 청약저축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세대원이고요. 저는 주택이 있어요. 하면은 요거를 똑같이 20만 원씩 냈다 하더라도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이 이상 되시는 분들께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세자금 대출 소득 공제가 있어요. 이거 전세자금도 대출해줘요? 전세자금을 대출 받았을 때 이거를 내가 이제 원리금을 갚아 나갈 텐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괜찮네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내가 금융기관에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어요. 그러면 연간 상환 금액의 40%만큼 소득에서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현재 무주택 세대주 12월 30일 당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때 한마디로 전세를 받은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형대로 얘기하면 32평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이왕이면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공제 받는 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개인에게 차입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서 전세를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금융기관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있어요. 어떻게 받느냐? 이자 상환액 전액을 공제해 줍니다. 이자 상환액 전액. 그러니까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평상시에 원리금을 내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내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을 다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중에 원금은 빼고 이자만 전액 공제해 주겠다. 이자만. 그죠? 근데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얼마냐? 요 이자 상환액하고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아까 얘기했던 청약저축이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모두 합쳐가지고 총 한도가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그러니까 저는 청약저축도 가입하고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갚고 있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금액을 모두 합쳐가지고 연간 1,8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괜찮죠? 그죠? 아마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꼭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다만 요게 요건이 있어요.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한마디로 그냥 거치해 놓은 게 아니라 매월 따박따박 갚아나가는 방식이면 공제를 가장 많이 해주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제 금액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담보대출 받았으니까, 그리고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 너무 비싼 가격의 주택을 이렇게 공제해 줄 수는 없으니까 4억 원으로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